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죠. 바로 파이네트워크 메인넷 100일 진행 상황.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주요 변화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주목할 점들까지 빠르게 짚어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부터 좀 봐야겠죠? 유통되는 파이코인 공급량이 이게 약 74억 8천만 개라고 합니다. 특히 어제 하루에요. 마이그레이션된 계정이 거의 6만 5천 개 가까이 되면서 1940만 파이가 이동했대요. 이게 일 기록으로는 최고치라네요. 와, 이거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네, 그렇죠. 특히 며칠간 마이그레이션이 좀 주춤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약간 지연됐던 물량이 처리된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랄까, 프로젝트 전체 규모를 생각하면요. 전반적인 마이그레이션 속도 자체는 여전히 좀 더 빨라질 필요는 있어 보여요. 지금까지 총 한 22억 5천만 파이 정도가 마이그레이션 되고 락업이 해제됐고요. 어제 하루 동안에도 1190만 파이가 추가로 풀려서 거래 가능해진 거죠. 아, 그렇군요. 가격 움직임도 좀 재미있어요. 현재 파이코인 가격이 55달러 선으로 어제보다 한 3% 이상 올랐고요. 시가총액도 보니까 41억 달러를 넘어섰더라고요. 근데 거래량은 오히려 20% 넘게 줄었단 말이죠?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는 줄어든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약간 좀 불안정한 신호 아닐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거래량이 이렇게 받쳐주지 않는데 가격만 오르는 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중요한 신호거든요. 지금 같은 상승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급격한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쪽이든 움직임이 좀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물론 이건 현재 관찰되는 현상에 기반한 분석일 뿐이고요. 그렇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파이코어 팀이 메인넷 100일 기념으로 블로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대목들이 몇 개 보이는데요. 일단 1억 달러 규모의 스타트업 투자 펀드 파이네트워크 벤처스 출범 소식이 있었어요. 아, 네. 그 펀드 얘기요.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자금을 투입한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사용자들이 사실 가장 불편해하는 KYC나 마이그레이션 지원 문제 이런 걸 좀 해결하기 전에 펀드부터 발표하는 게 맞냐 이런 비판도 좀 나왔어요. 아, 우선순위에 대한 지적이군요. 네, 그렇죠. 코어팀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코어팀은 이 자금이 초기 토크노믹스 설계 때 배정된 풀에서 나온다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게임 분야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이런 의지도 보였고요. 심지어 그 GTA6의 파이코인이 연동될 수도 있다 이런 루머까지 언급했던데요. 와, 이게 진짜 실현되면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 게임은 사실 자체 경제 시스템, 특히 인앱 결제가 필수적이니까요. 파이 네트워크 같은 암호화폐랑 시너지를 내기 좋은 분야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GTA6 루머는 솔직히 아직은 좀 가능성 수준의 이야기로 봐야겠죠. 하지만 만약에 정말 현실화된다면 파이 네트워크 인지도에는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기대감을 갖게 하는 소식인 건 분명해요. 반면에 그 파이페스트나 지역 상거래 확장은 좀 삐걱거리는 모습도 있었어요. 특히 GCAV, 그러니까 글로벌 합의 가치라고 하죠. 이걸 강요하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상인들이 떠나는 일도 있었다고요. 네, 그게 좀 문제가 됐었죠. 소수의 좀 강성 지지자들이 GCB 가격, 예를 들어 31만 4,159달러 이런 특정 고정 가치로만 거래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아무도 안 사는 가격을 혼자 이게 진짜 가치야 외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아, 그렇죠. 현실과 좀 동떨어진 느낌이네요. 네, 최근에 이중 가치 이런 개념으로 좀 수습하려고는 하는데 결국 상품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 현실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실제 상업적인 사용은 더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웹3 생태계 참여를 위한 파이 도메인 경매라든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또 자체 광고 네트워크 출시, 새로운 앱 추가 같은 소식들도 있었군요. 보안 강화 노력은 좋아 보여요. 예를 들어서 KYC 완료한 사람 전화번호 변경 기능이나 2단계 인증 2FA 도입 같은 거요. 특히 이메일 기반 2FA로 바꾼 건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죠. 네, 그건 그렇죠. 근데 또 지갑 활성화 기능 확대는 약간 다른 문제를 낳기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앱 없이도 지갑을 만들 수 있게 한 건 좋은데 일부 사용자들이 이걸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오해를 했다고요? 네, 그래서 빈 지갑부터 털컥 활성화를 해버린 거죠. 나중에 실제 마이그레이션 되고 나서 락업 해제할 때 필요한 아주 소량의 수수료용 파이가 없어서 당황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 빌리거나 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허허,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KYC 문제 해결 노력도 계속 언급은 되지만 여전히 많은 사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종합해보면 파이 네트워크의 메인넷 100일은 생태계 확장이나 기술 개선 같은 긍정적인 움직임도 분명히 있었지만 동시에 GCB 논란이라든지 일부 기능 도입에 따른 사용자 혼란 같은 그런 성장통도 뚜렷하게 보여준 시기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파이 네트워크가 진짜 제대로 된 가치를 만들고 성공적으로 채택되려면 중앙화된 코어팀의 로드맵과 방향 설정 이게 있잖아요. 이게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커뮤니티의 어떤 다양한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 냉정한 시장의 현실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
결국은 이 줄타기가 앞으로 파이 네트워크의 성패를 가를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